그는 왜 굳이 푸들에 집착해서 푸들만 입양을 했으며 굳이 잘 키우겠다고 인증까지 해서 받아놓고 학대하고 죽였을까? 그것도 19번씩 반복적으로요. 안녕하세요.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This is 김 기자입니다. 이건 동물계의 유영철이다. 19마리의 반려견을 입양한 뒤 물고문, 불고문,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동물 학대 살해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공기업에 다니는 40대 가장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죠. 범죄자 강력 처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 동의 건수가 일주일 만에 14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범행 수법이 뭔지, 왜 그랬는지, 어떤 처벌 가능한지까지 디스이즈가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간단히 사건 설명부터 해봅니다. 지난 8월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입양 보낸 푸들들이 실종됐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옵니다. 이름하여 푸들 실종 사건. 그런데 피해자들끼리 연락을 하다 보니 입양 간 곳 한 사람 집이었습니다. 40대 남성의 집이었는데요. 이상하게 이 집에만 가면 반려견 소식이 끊기는 겁니다. 보통은 입양을 보내면 잘 지내고 있다고 사진 보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은 반려견 잘 지내냐 보여달라고 하면 산책 가다 잃어버렸다, 실종 신고를 했는데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등 온갖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느낀 피해자들과 동물보호단체에서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야 그는 학대와 살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말씀을 해주세요. 왜 죽었나요? 그 사치 어딨나요? 사람이 먹는 진정제를 먹였고 죽자 화단에 묻었던 겁니다. 아이가 찌고 똥오줌을 싸고 이제 하울링을 하고 하니까 아이에게 자기가 먹는 약을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경안전제를 먹이니까 아이가 분명히 쓰러졌겠죠. 자기가 잠을 못 자서 수면제도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똥오줌 싸고 짖는다고 수면제와 신경안전제를 먹였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말 안 듣는다고 운다고 짖는다고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먹이나요? 병원에 데려가야 상식이겠죠. 어디가 안 좋은지 치료하고 낫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려인의 행동일 겁니다. 추궁 끝에 아파트 화단에서 찾아낸 동물 사체는 총 8구. 사체에선 물고문과 불고문, 망치 가격 등 처참한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들 사체 뺐는데 반창고가 온몸에 감싸져 있고 병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화상 자국이라고 하고 그 학대자범이 집 안에 보면 난로 같은 게 있고 담배를 피우시는데 동그랗게 있는 곳에 화장솜을 붙여놓고 그러니까 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푸들 피부를 뜨거운 담뱃불이나 난로불로 지진 다음에 화장솜, 반창고 붙이고 고문하고 치료하고 고문하고 약 발라주고 이걸 반복을 한 거예요. 진짜 도라이 완전 악질 아닌가요? 경찰서 진술에다가는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고문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숨을 헐떡거렸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려놓고 또 2, 3일 후에 또 다시 물고문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죽으면 또 다른 강아지들을 또 입양하고 반려견 입안에 호스를 대고서 물을 먹인 다음에 헐떡헐떡 대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놓고 그러고 또 2, 3일 뒤에 또 물고문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불고문한 아이도 있고 물고문한 아이도 있고 뭐 망치로 때린 아이도 있고 두개골이 골절된 아이도 있고 하악골절이 턱뼈가 나간 아이도 있고 사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때렸으면 머리가 깨지고 턱이 깨질까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저항할 힘도 없는 푸들 19마리에게 한 만행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9마리를 입양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중 11마리 사체는 찾지도 못한 상태. 남성은 왜 학대하고 죽였는지 경찰에도 입 다물고 심신미약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끓어오르는데요. 저 동물 학대 살해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This is 3가지 알아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강력 처벌 가능할까? 동물법 전문 변호사인 한재환 변호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19마리 학대 살해범 어떤 법에 적용될까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로 보면 지금 피해자는 푸들 견주들을 기망해서 푸들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다음 본인 소유가 된 푸들을 학대해서 죽였으니까 동물학대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학대죄뿐 아니라 사기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왜 사기죄가 되냐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피해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푸들 이미 여러 번 키워봤다. 한 달에 한 번씩 사진 보내주겠다. 나 공기업 다니는 사람이고 사택도 이렇게 환경이 좋다. 자신의 직장까지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작정하고 속여서 반려견들을 받은 겁니다.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경찰은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데요. 곧 사기죄로 추가할 거라는 게 일부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실제 사기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설레, 진돗개 모녀를 입양해 보신탕에 먹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동물학대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푸들 피해 견주들한테 정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범행 수법도 뭐 신경 안정제를 먹이고 학대해가지고 죽이는 등 매우 불량하므로 지금 가중 요소가 더 많아 보입니다. 1년 이상 징역에서 뭐 2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에서 아마 선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두 죄를 합쳐서 2년 6개월에서 3년, 동물학대죄든 두 죄 합치든 최대 3년입니다.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 약한 처벌 아닌가요? 동물학대범에 대한 실형이 선고된 게 겨우 2년 전이더라고요. 2019년 11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살해범 징역 6개월 받은 사건, 길 잃은 반려견 학대 살해 사건 징역 8개월. 점점 처벌이 세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물학대에 대한 법 판결 자체가 아직도 들쭉날쭉하고 일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난달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 영상을 익명 채팅방에 공유한 동물 엠번방 사건. 검사는 3년형을 구형했지만 1심 판결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솜방망이란 비판 나왔죠.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반려견을 왜 학대하고 죽였는지, 그는 왜 굳이 푸들에 집착해서 푸들만 입양을 했으며 굳이 잘 키우겠다고 인증까지 해서 받아놓고 학대하고 죽였을까? 그것도 19번씩 반복적으로요. 당사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한테도 지금 입을 꾹 닫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 심신미약. 정말 화가 끓어오르는데요. 그럼 두 번째, 약 복용, 심신미약으로 동물학대죄 감경될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은 이 사람이 범죄를 할 때 정상적인 사물을 식별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피해 견주들한테 강아지를 받아올 때 그때 나눈 대화라든지 피해 견주들이 그 강아지 어디 갔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한 내용이라든지 보면은 되게 논리정연해요. 사물을 인지할 능력이 없다거나 뭐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동물학대죄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신경안정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내 폭력성이 증가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동물학대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19번이거든요. 이걸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심신미약 아닌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 동물학대 살해범 신상 공개 가능할까?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강력 범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요. 살인, 강도, 범죄 단체, 성폭력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만 그 피해자 얼굴이 공개가 되는 거라서요. 본건은 동물학대나 사기 사례라서 아예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상 공개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현행법상 아예 대상도 안 된다. 그러니까 범행 수법이 아무리 잔혹하고 악질이어도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미국이었다면 인터넷 사이트뿐 아니라 뉴스에도 도배됐을 겁니다. 동물학대범에 대해 이름, 사진, 생년월일, 범죄 내용 등 신상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동물학대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하기 때문인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동물들을 폭행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폭행할 확률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연쇄살인범의 경우 동물 학대부터 범죄를 시작하거든요. 연쇄살인범 강호순도 실제로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됐고 살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 사실 지금의 여론은 동물학대범 처벌이 자꾸 솜방망이로 국민 법감정에 안 맞게 나오니까 신상이라도 공개해서 혼내주자, 참교육하자 이런 것 같거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 10년 사이 동물학대는 10배 늘었습니다. 범행 수법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들 19마리를 학대하고 죽였는데 아무리 세게 처벌해도 징역 최대 3년이라뇨. 개인적으로는 미국 네바다주 법원의 판결을 가져오면 좋겠더라고요. 7마리 개와 고양이를 학대한 남성에게 한 마리당 4년씩 28년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강력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그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고한 매우 이례적인 동물학대 살해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판사의 말로 마무리를 대신하려 합니다.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도 연결될 수 있다. This is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내년 개편을 앞두고 어떤 걸 하면 더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라이브로도 곧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 제보 메일 아시죠? 이쪽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